요새 AI 인프라 깐다고 전력 손실이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또 가는 거고요. 2차 전지 기본 베이스가 전기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력기기가.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는 있지만 결국은 실업률 올라가는 측면, 그리고 생각보다 물가가 잘 안 잡혔는데 물가가 잡히는 측면, 그리고 예상보다 지표치가 하회하면서 초과 저축으로, 그러니까 실탄, 개인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이제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물가 지표가 이제 앞으로는 상당 부분 더 하향 조정되면서 물가 지표가 하향 조정, 그러니까 연준의 파월 의장이 철저하게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했으니까 물가 지표가 떨어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3번까지 인하하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2번 인하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하 시기, 첫 번째 시기는 아마 7월 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하면 저는 가장 그 금리 인하랑 그 역의 상관관계가 높고, 사실은 하반기에 여러 가지 하회 모멘텀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제약바이오 쪽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도 공부하면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공부해가지고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회 관련된 모멘텀이 일단 살아있고, 금리 떨어지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단에서도 이 알테오젠, 이름이 바뀐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요 3인방, ADC 이중항체 플랫폼 3인방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중항체 플랫폼에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달에 아스코 모멘텀이 있는데 아주 따끈따끈한 아스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게 리가켄 바이오라고 보고 있어서 리가켄 바이오를 가져왔고요. 먼저 기사부터 보시면 바이오주 개별 접근 필요한데 아스코 반전 주목하자, 글로벌 실탄이 노리는 K바이오텍, 자금이 밀물듯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리가켄 바이오 1분기에 영업이 흑자 전환했고요. 기술 수익이 본격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R&D 모멘텀 실적 성장에 주목하자, 엄민용 애널리스트 약물 전달 기술 특화된 플랫폼 바이오 강국 기대,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이고요. 기술 특례 3강 바이오텍 주가 5배 상승 시작, 이게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 그죠?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K제약 바이오, 미국 임상종양학회, 요게 아스코입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출격, 항암 신약 임상 결과 공개. 네, 여기는 사실 리가켄 바이오도 있지만 유한양행, 한미약품도, 유한양의 렉나자, 만인의 꿈은 곧 현실, 리가캠, 로열티 높인 스톡옵션 발명 보상. 네, 스톡옵션 그만큼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이 회사 직원들한테 그만큼 리가캠이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리가캠의 그 가치를 높이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경쟁사도 심지어 배우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수익률의 차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암은 글로벌 사망 원인 1위 질병입니다. 근데 고령화 사회로 계속 진행되면서 2030년까지 글로벌 신규 암 발생 건수만 2173만 건은 엄청나게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글로벌 암 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 약 292조였다면 2032년 기준으로 연평균 9%씩 성장해서 629조 시장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일단 유방암이 사실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폐암, 대장암인데 사망자는 폐암에서 최대라고 하기 때문에 이 치료제 관련된 투자 규모도 폐암 치료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제는 전체 글로벌 의약품 시장 중에 가장 큰 규모고요. 23년도 작년 기준으로 세계 의약품 매출 1등도 항암 치료제, 바로 머크의 면역 항암 치료제 키트루다였습니다. 성분명은 펜브롤리주맙입니다. 펜브롤리주맙. 과거의 화학요법 같은 전통적 항암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이고요. 항암 치료제 너무 부작용 많잖아요. 머리 다 빠지고, 그죠? 엄청 아프고 고통스럽고, 근데 잘 뭐 낫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제의 그러니까 전통적 화학요법은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굉장히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유전체랑 결합하고 면역 항암 요법이랑 결합하고 표적 치료제 이런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이 종양학, 암 관련된 제품 제약 개발이 2,000개 이상이 넘었고요. 글로벌 항암제 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1,544억 달러에서 2030년 기준으로 2,578억 달러. 항암제 시장만 340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균 8%씩 성장하고요. 표적 치료제는 22년 781.1억 달러에서 53.24% 성장해서 2032년엔 2배인 1,446억 달러까지 표적 항암 치료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최고 압도적인 ADC 이중항체 플랫폼 항암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고 글로벌 최근에 ADC 전체 계약 규모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얀센이 어디죠? 네, 존슨앤존슨 J&J의 자회사 얀센하고 계약 규모 2조 2천억. 고형암 신약 후보 물질 LCB84를 얀센과 17억 달러 기술 이전했고요. 그 이전에 22년도에는 암젠하고도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CD20, CD22 표적 LCB36 그리고 CLDN 18.2 요 표적 LCB02 파이프라인의 그 효능, 내약성을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에 인수됐죠. 오리온의 홍콩, 펜 오리온에서 신규 4,700억 이상 신규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기술 이전 계약까지 합치면 1조 자금 마련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이 ADC 플랫폼 빼고 기존의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의 녹십자 종분당 뭐 이런 회사들 제외하고는 자금 관련된 여력 중에 상당히 가장 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기대한 부분은 요겁니다. 오리온이 철저하게 김용주 대표와 박세진 사장의 자율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거고요. 기존 파이프라인 진행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 글로벌 의약품 판매 역시 1등도 키트루다 면역항암 치료제 머크 요게 1등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2등이 이 노보노디스크의 오젠피, 3등이 사노피의 듀피젠트, 그 다음에 4등이 화이자의 엘리키스. 요런 듀피젠트, 엘리키스, 오젠피 요게 어떤 항목 치료제인지 어떤 관련된 그 연관 물질, 약물 전달 물질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공부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데 전체 글로벌 의약품 판매 탑이니까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암시장 규모는 이렇게 꾸준히 크로스 리서치 리포트를 참조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국면이 있고요. 연평균 8%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ADC가 너무 궁금하실 건데요. 암세포 표면에서 흔히 발견되는 항원을 찾아내는 항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에 작용하는 약물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에 약물을 붙인 치료제고요. 항체가 찾아낸 종양을 약물이 죽이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기존 화학 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했는데 딱 그 암세포에 작용하는 암세포에만 딱 약물을 붙여서 말 그대로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이 종양세포만 약물이 딱 죽이는 겁니다. 약물과 항체를 결합하는 이 자체 링커 기술이 국내 탑이고 글로벌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가 국내 단일 약물을 기준으로 최대 이 얀센 기술 이전 2조 2,200억의 계약을 LCB84로 체결했고요. 이 LCB84 포함해서 총 13건의 계약 이전을 했고요. 계약금이 무려 8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8조 7천억 한 걸로 벌써 글로벌 수준의 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과 상품성을 모두 인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시작한 LCB71 같은 경우는 고형암 대상으로 임상 1상 시험 결과가 6월 달에 아스코 연례 학회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이고요. LCB71은 혈액암, 고형암에서 발견되는 이 ROR1 단백질을 겨냥해서 ADC 항암제고요. 독성이 가능한 약물이죠. 피롤로벤조디아제핀, PBD 사용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독성이 너무 세고 효능은 강한
그래서 이 독성과 효능이 강한 PBD, 아까 여기 독성도 강하지만 효능도 강한 피롤로벤조디아제핀, PBD가 독성에 대한 그 부작용, 그게 결국은 ADC 항암제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위험 감소 여부가 중요하고요. PBD를 전달 약물로 사용하는 게 스위스의 ADC 테라피틱스인데 요 성분명은 론카스투시맙입니다. 그런데 요 스위스의 ADC 테라피틱스가 이 부작용, 말 그대로 독성과 효능이 강한 PBD를 써가지고 혈소판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혈소판 감소 증발 발생률이 70% 이상까지 올라갔고요. 화이자가 인수한 시젠, 국내 분자진단 기업 시젠 아닙니다. 이 시젠이 이 PBD 계열 독성과 효능까지 강한 이 항암제를 임상 시험하다가 중간에 사망자가 생겨가지고 개발까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LCB71 리가켄바이오 LCB72는 임상과정 진행 중이지만 혈소판 감소 발생률이 10% 내면서 상당 부분 스위스의 ADC 테라피틱스보다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고요. 지금 세 번째는 존슨앤존스 기술 이전 계약 선급금이 24년도에 대부분 좀 땡겨서 반영될 거라고 보는데 단순 나누기를 해봐도 선급금 1,300억이 내년 1분기까지 분기마다 260억씩 매출로 꽂히는 구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의학사업부 매출이 210억씩 연매출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 1,250억에서 최대 1,350억까지 전년 대비 266% 증가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ADC 치료사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R&D 파이프라인을 리가켄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 보유 물질 중에 또 LCB14라는 게 있는데요. 중국 1세대 허투 타겟의 ADC 약물입니다. 네, 요 허투에 대해서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공부 차원에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허투 타겟의 ADC 약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디슬라랑 직접 비교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 하반기에 종료 예정이고요. 임상 1상 지금 연구 진행 중이고 이 내년 9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임상 1상 일단 내년에 기대감 25년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ADC 후보물질 LCB84 그러니까 얀센의 기술 수출한 거 2조 2천억 기술 수출한 거는 요게 바로 암세포 표면에 많이 관찰되는 트럽2라고 하는 영양막 세포 표면 항원 2 요 단백질에 표적하는 ADC 후보 물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임상 1상, 2상까지 진입 단계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3개의 ADC가 추가적으로 IND 가장 최초 단계 신청 그래서 임상 진입이 임박해 있다는 거고요. LCB14랑 LCB84는 지금 다이치 산교의 에너2 에너2하고 데이터 DXD를 능가하는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고요. LCB84 같은 경우는 임상 1사가 만약에 결과가 잘 나오면 지금 경쟁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트로델비를 뛰어넘는 베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 퍼스트 인 클래스가 트로델비인데 그거를 뛰어넘는 물질이 되지 않을까,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의 또 강력한 성장 동력은 콘조울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종양의 특이적인 효소에 의해서만 절단되는 링커고요. 그리고 경쟁 기술 대비 높은 안정성과 독성이 높은 페이로드, 독성이 높은 약물 결합이 장점입니다. LCB71 같은 경우는 아까 혈액암이나 고형암에서 발행하는 종양의 성장 전이 등을 매개하는 단백질 ROR1 그리고 이 ROR1은 배아 시기에만 세포막에서 발현되는 특징이 있고요. 정상 조직에서는 덜 발현되면서 다양한 모달리티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요 모달리티가 의미하는 게 뭔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CB71 타겟 ADC 콘조울 플랫폼을 통해서 효능과 부작용이 높은 약물 전달 물질이고요. PBD는 아까 말씀드린 이중항체 플랫폼에 사용되는 페이로드 중에서 가장 고효능이지만 반면에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ADC 약물은 결국은 이 PBD의 부작용 데이터의 안전 여부인데 이 혈소판 감소 비율이 낮은 게 혈소판 감소가 가장 낮게 떨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LCB84 관련돼서 1상, 2상 모두 25년도 예상하는데 지금 존슨앤존스 옵션 행사하면 2,600억이 리가켄 바이오 매출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리가켄 바이오 자체적으로 지금 비전 2030 오리온으로 들어오는 4,700억 플러스 기술 이전료 해서 1조의 돈으로 지금 독자 임상 파이프라인 시기를 최소한 5개에서 10개 이상 모델을 더 앞당겨서 다양한 부분을 한다고 했고요.
요 경쟁사 트라주마 에너2하고 캐디실라 트라주마 그리고 LCB14 지금 안정성 측면에서 현재까지 임상 진행한 걸로는 에너2보다 훨씬 더 좋은 안정성 높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PBD를 페이로드로 사용하는 게 시젠 ABV ADC 테라퓨틱스 리가켄바이오의 LCB71이 있는데 임상 1단계고요. 적응증은 고형암, 혈액암이고요. 타겟은 ROR1 여기 말씀드렸죠. 혈액암, 고형암에서 발현하는 종양의 성장 전이 등을 담당하는 매개 단백질로 배아 시기에만 세포막에서 발현되고 정상 조직에서 덜 발현된데 다양한 모달리티로 개발 중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링커는 베타 글루코나이드를 씁니다. 그죠? 레고켄바이오 주요 임상 관련돼서 아까 LCB14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파트너 영국의 익수다랑 호주 일상 진행 예정 중에 있고요. 24년 내 환자 등록 완료 목표고 이 LCB14 중국 파트너는 포순파마 통해서 중국 3상 진행하고요. 그리고 26년 1월 달에 데이터 리드아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LCB83 일상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면역 항암제랑 병용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LCB71도 일상 진행 중이고요. 아스코에서 아마 일상 결과가 나올 건데 혈액암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LCB97, LCB02A, LCB41A, LCB36이 다 25년도에는 일상 진입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국내에서도 가장 많고 글로벌로도 파이프라인 보유에 대해서 상당히 탑권에 있다. ADC 치료제 자체가 이중항체 플랫폼 치료제 자체가 항암 치료에서 기존의 화학요법에서 이제는 ADC 치료제가 표준요법으로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레고켄바이오 기술 이전 현황 최근에 존슨앤존슨이랑 트랍트 ADC 임상 1상 요게 2조 2천억이고 요 금액 다 합친 게 아까 거의 8조 가까운 돈이고요.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지금 올해 예상되는 거는 대략 아까 신약 연구개발 라이센스 1,040억이고 의약사업부 매출 210억 해서 대략 1,300억의 매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CB14 3상 지금 25년 7월이고 1상 중국에서 3상 7월이고 1상이 9월 예상하고요. 8사는 27년 1월에 임상 2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7일은 1상이 3월, 73은 1상이 9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개발 중 어셋 자산 글로벌 순위 1등입니다. 리가켄바이오가 역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항주 바이오텍 그리고 3등이 시젠입니다. 요거는 유진투자증권 레포트로 참고했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보시면 알테오젠이 압도적으로 108% 수익이 났고 최근에 그 아일리아라고 하는 황반변성 치료제 임상 3상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지금 44%. 그 다음에 이 에스티팜 바이오 위탁 생산 CDM 특히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요거 관련돼서 48% 상당히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렉나자 요것도 아스코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죠. 13% 굉장히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다고 회복되는 국면이라서 8%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부진하고 셀트리온도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는 올해 1분기에 실적 흑자 전환했죠. 흑자 전환했는데 연간으로는 이제 매출이 올해 요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960억. 올해 아까 1200억 정도 매출 예상을 합니다. 지금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매출 예상이 되고요. 960억은 올해 1분기 실적 그 흑자 전환한 거 미반영된 것 같고요. 지금 올해 390억 적자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제 R&D를 연간 1000억 이상씩 계속 R&D 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적자로 되는데 이것도 상당 부분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25년도에 560억 역시 적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25년도에 임상 1상 2상 들어간 것들 마일스톤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 흑자 전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25년도에 아까 존슨앤존슨 2,600억의 매출 꽂히는 25년도 구조기 때문에 이 매출 성장이나 이런 적자폭 축소 여부도 상당히 지금 요 잡혀있는 390억 적자, 560억 적자보다는 상당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25년에는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요. 121%. 그 다음에 이익단에서도 알테오젠이 지금 내년 기준으로는 40억대 엄청난 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단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유한양행 숫자가 일단 가장 규모 사이즈는 크고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매출단에서는 올해 2조 매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한 2조 3천억 정도 매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익단에서는 올해 이익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역시나 한미약품이 2,500억대 압도적인 이익 사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기준으로 하면 역시 한미약품이 대략 3,000억대 이익 나올 건데, 내년 기준으로 하면 유한양행이 한 대략 1,600억대. 그래서 유한양행, 한미약품은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그 다음에 알테오젠, 요 3인방 중에 역시나 숫자로 봐도 알테오젠이 내년 기준으로는 1,600억대 매출 예상되고, 리가캠도 아마 내년에 대략 역시 내년에도 비슷한 1,300억대 매출 예상하는데,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된 관련주 중에서는 매출 사이즈나 이익 사이즈가 알테오젠이 가장 좀 압도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여서, 알테오젠이 실적 나오면 알테오젠 같이 리가캠하고 비교해서 리뷰해 드릴 거고요. 단 리가캠의 장점은 이 다양한 LCB 이 파이프라인에 24년 말부터 25년에 임상이 이렇게 상당히 결과가 몰려 있다는 거고요. 실적으로 지금 적자기 때문에 PER 이게 수치가 안 나오는 거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에 흑자 전환하면 PER 기준으로 306배입니다. 이 PER 보고는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밸류에이션 상에 역시나 경쟁력이 있는 거는 종근당이나 대웅제약 이쪽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ST팜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PER 56배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한미약품, 그 다음에 종근당, 대운제약 이 정도는 밸류에이션 상에 좀 매력이 있어 보이고, 유한양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PER 내년 기준으로 32배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리가켄바이오는 최근에 다시금 기관의 수급이 붙어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외에도 투신, 사모펀드, 보험, 그리고 다양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계속 팔았고,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로 주가를 좀 받치는 측면이 있고요.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52,500원, 65,000원, 78,700원이고요. 지금의 가격대는 과거의 정고점이었던 65,000원을 다시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거래량은 확실히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아스코에서 지금 임상 1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아스코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그 모멘텀을 보고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37,000원, 그 다음에 57,600원, 7,300원 가격대로 보고 있고요. 월봉상에서는 추세가 깨졌다기보다는 눌림목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는 6월 달에 고영암 대상으로 하는 LCB7일, 이게 아마 아스코에서 최초 임상 1상 결과 발표할 것으로 그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얀센의 기술 이전한 LCB84 관련된 부분도 중국에서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인 게 내년 하반기에 종료가 되고, 그리고 글로벌 임상 1상 진행 중인 것도 내년 하반기. 그래서 일단 LCB84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지금 몰려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은 일단 LCB71이 아스코에서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고요. LCB14 지금 영국 익수다랑 진행하는 거 호주 일상 진행 중인데 24년도에 환자 등록 목표고, LCB14도 중국 파트너사 진행하는 부분이 3상이 아마 25년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5년까지 계속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ADC 치료제 자체가 항암 치료제 시장에서 기존 화학요법을 제치고 지금 표준요법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모멘텀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많은, 여기 보시면 요 표, 연구개발 중인 자산 글로벌 순위 1등입니다. 그래서 요 표를 기반으로 요런 리가켄바이오의 LCB14, LCB84, LCB71, LCB74 모두 지금 24년 말부터 25년도에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는 ADC 플랫폼 관련된 1등 업체로 손색이 없고,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거 바탕으로 그 연구개발한 게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계속 그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고, 오리온으로부터 들어온 4,700억가 기술 이전 계약, 그리고 존슨앤존슨 옵션 행사로 2,600억 매출 잡히는 부분이 아마 내년에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실적에 2,600억 만약에 내년에 매출 잡히면 실적에 상당 부분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콘주얼 관련된 플랫폼 자체가
경쟁 기술 대비 높은 결국 안정성인데, 이 콘졸 플랫폼을 이용해서 특히 콘졸 플랫폼을 적용해서 특히 LCB71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이 독성이 센 이 PBD 약물물질 썼을 때 부작용을 줄이는 게 핵심인데, 그 혈소판 감소 수치가 경쟁사 예를 들어 그 독성 약물물질 쓰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큰데, 대표적으로 경쟁사 스위스의 ADC 테라퓨틱스가 이 혈소판 감소 수치가 70% 이상 올라갔는데, 지금 일상 진행 중인 LCB71 같은 경우는 혈소판 그 감소율이 10% 내외로 상당히 줄어들면서 안정성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LCB71에 대한 기대감, 그거와 결합된 콘졸이라는 그 ADC 플랫폼에 대한 그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도 3대 ADC 플랫폼의 대표적인 숫자의 사이즈나 시장에 대한 이슈로는 알테오젠이 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알테오젠 못지않게 리가캠도 계속적으로 추적해야 될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리가캠 바이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